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할게요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와의 이런 회동 이야기가 좀 기사화가 됐었고, 또 한동훈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당대표가 됐을 때 지선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게 좀 뭐 본인에게는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제 두 가지 질문이죠. 첫 번째는 지선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참 어려운 자리일 것 같은데 측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. 저도 저런 걱정을 하죠. 네. 근데 그 중요한 건 뭐 지선도 뭐 지선이지만 저는 이제 제일 걱정을 하는 게,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됐다고 해서 당 상황이 이전과 다르냐, 개혁을 하겠다고 정말 처절하게 서로 마음을 하나로 갖고 가는 분위기가 되느냐, 특히 의원들이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여의도에서는. 그렇죠.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전하고 똑같다면 기존 작년 하반기 모습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. 의총에서는 의총대로 당론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할 거고, 한 대표가 중심이 된 최고위원회는 최고위원대로 당을 어떻게 끌고 가고자 무슨 개혁안도 내고 뭐 할 텐데, 네, 네. 여기 협조를 안 하고, 그다음에 한 대표 의원도 아니라고 또 무시하고 패싱하고,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커서 그 사전에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이 없으면 일단 전당대회도 저는 힘들다고 봐요. 개최 자체가. 전당대회 동력이 없죠. 개최가. 네. 김문수만 나오겠다 하면은 친윤들 안 합니다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저쪽에 딜레마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.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사람은 많은데 앞에 나가서 돌격 앞으로 할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. 그나마 권성동은 있었는데 그분 이제 뒷줄로 갔잖아요. 그렇죠. 네. 누가 하겠어요. 얼굴이 없다. 세울 사람이 없다.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도 꽤 있다. 예.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. 그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난번 당대표를 했을 때와 상황은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특검이라던가 거여에 이러한 맞서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중심에 있을 때 좀 어느 정도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관계없어요. 관계없다. 네,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한번 보세요.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자, 한동훈 대표한테 처음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. 대표가 됐어. 네네. 대여투쟁을 되게 세게 해달라고 하면서 뭐 요구사항이 많겠죠. 그러면서 이제 또 흔들 거예요.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계엄 때문에 탄핵돼가지고 대선해가지고 졌는데 뭘 가지고 투쟁을 합니까? 투쟁을 하려면 그것도 맞네요. 그 이전 거랑 우리가 완전히 절연을 하고 새롭습니다 해야 뭐가 생기는데 그렇죠. 이걸 끌어안고 있는데 탄핵도 당했고 대선도 졌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? 지금 그런 분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? 주류로, 그죠? 네. 그런 분들이 주류로 그러니까 숫자가 있으니까. 많다는 얘기예요. 너무 쪽수가 많아요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이 뭐 대표가 된다 한들 여기가 안 변하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시각을 좀 다르게 볼 만한 사변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총선을 하기 전에는 어렵다. 예. 왜냐하면 이분도 임기가 있으니까. 그렇죠. 근데 그 사변적 사건이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될 가능성이 크다. 완전 동의합니다. 예. 네, 네.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지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국민의힘이 지금 어제 원내대표 딱 선출하는 거 보고 이거는 주변에서,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쇄신이 아니면 쇄신 진짜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어디서 얘기를 하는데요. 네네. 저 이제 당에 불이 난 거 아니에요. 불이야라고 다들 외쳐.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외쳤더니 이제 네. 이 친윤들 얘기는 야 네가 뭔데 불이야라고 외치냐. 그러네. 맞네요. 불이야라고 외치려면 한 3선은 돼야 돼. 우리 클럽 안에 있는 이너서클 안에 있는 멤버 정도가 불이 났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는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불났다고 얘기하도록 해봐. 이 정도로밖에 안 들려요.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불을 질렀거나 불을 지르는 도구를 줬거나로 의심되는 상황이죠.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이제 불이 났는데 불이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. 그럼 우리 동네면 불 안 오면 되는 거예요. 그러네요.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, 지금. 야. 여기는 불이 안 붙어. 여기는. 네, 네. 나는 방염 괜찮은 처리가 거야. 돼 있어.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에어 커튼이 있어. 그렇죠. 커튼이 있어. 네.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. 수도권에는 방염이 안 돼 있는. 왜냐하면 우리는 공천 받으면 되는 데니까. 그러니까요. 이거거든요. 이게 제일 문제라니까. 이게 그러니까. 만약에
영남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서 뭐 TK 이런 데서 정말 주구등살동해야 겨우 된다 하면은 이러겠어요? 그렇죠. 수도권처럼 그러면 안 근데 지금 그러겠지. 송원석 그죠? 원내대표 하시는 얘기가 수도권 민심을 다시 잡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. 얼마나 공허해요.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어떻게 합니까? 국회에서 법안 하나 제대로 전혀 통과를 못 시켜요. 그렇죠. 빵이에요, 빵. 네, 네. 우리가 주도해서 내는 거는 숫자가 안 되니까. 협상이라도 해서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여건들, 게다가 야당이에요, 이제. 뭐 어떻게? 어떡해요, 진짜. 안 되는 거죠. 안 돼요. 근데 이렇게 네. 뽑혔어요. 아,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원내대표의 역할이 사실 원 안에서의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송원석 의원으로서는 어떤가요? 대표자로서의 그러니까 역할은? 송원석은 개인적으로는 전 평가를 합니다. 근데 지금 상황이라서 제가 그러는 거지. 제가 뭐 송원석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뭐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얘기할 그런 자격도 없고요. 좋은 분인데 이 정치적인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는 좀 보겠습니다. 아직 뭐 오늘 첫날이니까. 네. 근데 이 지도부가 버틸 수 있을까 싶어요. 버틸 수 있을까? 벌써부터 여론이 너무 나쁘고. 그렇죠. 막 서로 뭐 꽃다발 주고받고 하는 그 사진 영상만 봐도 뭐 부글부글 한다는 문자 엄청 많이 오고. 아니, 아침에 그런 얘기까지 저희 댓글에 올라오더라고요. 꽃을 사는 것 자체에 당비까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처음이었대요. 그러니까 그 얘기 보면서 진짜 이게 당심과 민심이 이 정도구나 싶었어요. 네. 제가 당심 민심 얘기를 했으니까 지지율에 대한 얘기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갤럽에서 지난 10일에서 12일 동안 정당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. 21%인데 이게 5년 이내 기준으로는 최대 차로 민주당과 벌어진 최대 격차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우습지도 않죠.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 때 엄청 지고 의석수도 그때는 민주당 100석도 안 됐거든요. 그런 시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때도 또 이만큼 벌어졌어요. 그때 민주당. 네, 근데 네. 다시 이렇게 됐잖아요. 물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. 네. 각오해야 됩니다. 각오해야 된다. 각오해야 되죠. 와, 근데 이게 진짜 저는 피부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계엄 때보다 더 낮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지금 보시면 12월 3주차가 24%가 나왔어요. 네, 맞아요. 근데 지금 계엄 직후에. 네, 계엄 직후에 24%가 나왔는데 지금 국내임 지지율이 21%가 나왔어요. 네. 이거는 역대급 아니에요, 역대급. 그러니까 결론은 네. 대선 패배 직후에 보여준 우리 당 모습이 이제 또 마음에 안 든 거죠. 국민들이 보시기에. 그렇죠.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. 대선 진날 아침에 후보가 훌라후프 돌리고 철봉하고 제가 막 뭐라 그랬잖아요. 그렇죠.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당에서 누구 때문에 졌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혁신안 냈더니 네가 왜 불이하라고 해 뭐 이러고 있고 그렇죠. 같이 관두자고 하질 않나. 그렇죠. 나는 사퇴 의사만 밝혔지 사퇴한 게 아니라고 하질 않나. 그거죠 뭐. 그러니까. 근데 진짜 저는 그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여기서 더 내려갈 것이냐. 그리고 더 내려갈 때 어디까지 더 내려가야 진짜 뜨거 할 것이냐. 그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진짜 이게 100석 넘어 있는 게 이게 개헌 저지선이고 뭐 제명선 저지선인데 제명 저지선인데 진짜 크게 망하지 않느라 이거 안 되는 건가 싶어요. 제가 이제 통계를 보는 게 자 이명박 대통령 때 되자마자 18대 총선을 했단 말이에요. 그때 네. 530만 표를 이긴 다음에 총선을 했는데 민주당이요. 네.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전 총선에서 152석을 했다가 4년 후에 이명박 대통령 된 다음에 4월에 했던 그 총선에서 81석을 해요. 152가 81이 됐다고. 야, 아작이 났네요. 그때도. 거의 반토막이 됐단 말이에요. 100도 안 되고. 네, 네. 분위기가 어땠겠어요. 거기도 뭐 그냥 초상집 아니겠어요? 작살이 난 거죠. 네, 초상집.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 결국 봐요. 그 다음 대선도 졌잖아요. 물론 거기서부터 이제 패족이니 뭐니 하면서도 잘 올라왔단 말이에요.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냐. 지금으로선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상황으로. 지금도 사실은 당이요. 이렇게 쪼개져 있고 실제로 뭘 바꾸자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냥 밟으려고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이
굉장히 안 좋다. 그때는 민주당에서 그래도 뭔가 문재인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뭉쳐서 가는 움직임이 생겼단 말이에요.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는. 그러면서부터 슬슬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랑 3.6%밖에 차이가 안 나는 대선을 치르면서 문재인이 중심에 들어가서 가려고 하다가 탄핵되니까 그냥 그대로 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. 그랬죠. 자, 그럼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가야 하냐 뻔한데 그렇죠. 그 사람을 지금 거의 무슨 불가촉 천민 취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 사람만 아니면 돼 이러고 이게 있죠. 다른 겁니다. 민주당하고 지금. 쉽지 않은 것 같아요, 진짜. 예.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은 다음 주에 18% 봅니다. 뭐 이런 글도 주시는데 하여튼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남홍님께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9%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글도 주셨는데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희망을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